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약 상담입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기침이 나고 또 목에 걸린 듯 이런 증상들, 또 목이 쉬고 가슴이 답답할 때, 또 배가 아플 때, 이럴 때 우리 증상에 따른 약, 어떤 약을 먹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방만 해주는 약, 무슨 약인지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는 우리가 증상에 따른 약 처방 어떻게 받게 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나 보관법, 복용 방법이라든가 유효기간, 또 약의 부작용, 또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계신 영양제, 위장약, 혈압약, 변비약,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별의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제 습하고 장마철이죠. 네, 네. 동호비가 오는 등 마는 등 합니다만은 이런 날씨 어떤 또 처방받아서 오시는 환자들이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가 내 몸에 좀 뭔가 이상하다, 내 몸이 어딘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요. 네. 일단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피 검사를 하면 네. 이제 아니거나 이제 혈압 측정을 하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게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제 당이 높기 때문에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당뇨약을 먹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감기 증상, 콧물이나 기침이 나고 열이 난다 그러면 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으니까 이제 감기 처방을 받고 이제 이제 치료를 받고자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내 몸이 이상한데 이건 병원은 가야 되겠는데 네.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그 약은 내가 이걸 왜 먹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네. 가슴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약을 타가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것 네네네. 같아요. 가슴 흉통. 네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흉통에 어떤 약을 일반적으로 쓰시는지 네. 일단은 흉통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가장 먼저 이제 체크하시는 게 이제 심장 쪽.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네.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거나 피가 잘 안 돌아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심장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제 음.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사실 원인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신경성이거든요. 요즘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네. 업무가 이제 과중하다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흉통,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그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은 물론 받으셔야 되고, 네.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오시는 경우에 보면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거다 예측이 되시는 경우에는 약간의 혈압약을 복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약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심장이 부담 가는 걸 좀 줄여주고, 네. 그다음에 가슴 답답하고 답답한 막혔던 거를 부위 좀 뚫어주는 역할을 하나요? 그다음에 흉통이 심해서 정말 네. 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뭐 주기적으로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하셔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혀 밑에 녹여서 드셔서 그걸 완화시킨 다음에 병원을 다시 찾으시라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흉통으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과는 관련이 좀 적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이제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되니까 네. 위에 이제 음식물들이 오래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위산이 식도 있는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도 쪽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통증. 그 다음에 근데 염증이 있으면 이 네. 통증이 계속돼야 될 텐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통증이 뭐 잠깐 있다가 또 네, 없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원래는 식도라는 게 이제 위산이 분비될 때는 닫혀야 되거든요. 네. 음식물이 내려간 다음에 위산이 분비될 때는 닫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내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0점 몇몇 초를 잠깐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또 재발하고, 이제 위산이 분비돼서 그 염증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좀 완화됐다가 그렇게 이제 다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하품이 나고 트름이 나고 그 다음에 뒷골이 땡기는 것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화기 장애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뭐 심장이 안 좋은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 그 관상동맥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통증이 느껴질 때하고 역류성 식도염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흉통,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증상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그거는 제가 차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단은 그러니까 주로 이런 증상 때문에 가셨을 때 심장 쪽에 문제로 보고 약을 지으시는 경우에는 심장 쪽 약을 복용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쪽을 의심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 소화기내과를 가시더라도 사실 심장약이랑 같이 처방을 내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게 원인이 심장 아니면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일 수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일단 이런 증상들 가슴 흉통이 있을 경우 어떻게 뭐 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까? 약국을 가야 되는 건가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일단 병원을. 예,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약들, 그러니까 흉통에 쓰는 약,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에 쓰는 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약은 거의 드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흉통의 원인이 뭐 어떤 것인지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 답답한 흉통이 이제 심장,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두 가지 했는데, 이제 가장 또 흔한 게 요즘 이제 공황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도 흉통이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장도 아무 이상 없고 역류성 식도염도 그렇죠. 건강검진 다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 그러면은 공황장애.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인 스트레스일 수가 또 있겠죠. 역류성 식도염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래 꾸준히 아프면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겠지만 잠시 또 그러다 괜찮고 또 뭐 자주 그렇지는 않고 가끔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뭐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두세 번, 뭐 세네 번, 뭐 이 정도로 자주 느껴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아니면 신경이 자꾸 쓰인다. 그러면 일단은 가보셔야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스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증상에 따른 약, 어떤 처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또 여러분 뭐 드시고 계신 약의 효능이라든가 또 궁금증, 또 많이 드시는 뭐 위장약이나 혈압약, 변비약, 뭐 영양제 모두 좋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훈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또 여러분 몸에 신체 이상 통증이나 아플 때 어떤 약을 처방받게 되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8191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언제부턴가 당약을 먹고 있는데 이 당약을 먹게 되면 유난히 저혈당 증상이 자주 찾아와서 요즘 먹다 안 먹다 하게 되는데 이 당약도 먹다 안 먹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자 상담 잠시 후에 네. 말씀 듣고요.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간약을 건강식품으로 먹고 있는데요. 간장약이요? 아니, 간이요, 간. 예, 간. 밀크시슬이나, 네, 그거를 먹고 있는데, 네. 그게 간에 만약에 우록이 있거나, 네. 담낭에 용종이 있으면은, 네.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요. 건강식품으로 드신다고요? 네, 밀크시슬인가? 그런 거. 예. 간에도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네, 많이들 네. 일단 뭐 드시죠? 밀크시슬, 마리아나 엉겅키 뭐 이런 류의 제품들이 사실은 건강식품으로도 나와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간에 쓰이는 걸로. 그래서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UDCA에서 뭐 우루사 계통의 그 성분도 간에 쓰고. 근데 지금 뭐 담낭에 용종이 있으시다고요? 예. 무록이신 거죠? 네, 용종이라고 하고, 또 간에는 약간 우록이 있대요. 예.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진단에 따른 내용은 사실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네네. 밀크시슬이나 뭐 간장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 용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에 그 약이, 네. 간에나 뭐 이런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게 혹시나 이제 무리가 가는지.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네네네. 대신에 이제 건강식품으로 드시기보다는 네.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걸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게 건강식품의 기준하고 일반 네네. 의약품의 기준이 의약품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네, 의약품 기준에 맞춘 성분을 드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 간에 좋은 게 건강식품에는 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허브 계통의 약들이 있는데 건강식품 중에 그거는 가능하시면 복용하지 않는 게 간에 지금 아. 어떤 뭐 어떻게든 문제가 지금 조금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허브가 들어가 있는 어떤 간에 좋다는 이런 건강식품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나 이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네. 아, 네. 제가 비타민 D나 네. 뭐 칼슘이 들어가는 약은 네. 약간 위통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네. 그 약을 먹어도 항상 이렇게 위통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느글거림이 있는데 네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근데 뭐 아니, 골다공증이나 뭐 골감소증으로 인한 어떤 증상 때문에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건강을 위해서? 네네네. 네네네. 일단 칼슘은 자체는 칼슘이나 철분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네. 위의 소화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통이 올 수도 있고 위경련이 올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증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용하시면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굳이 드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복용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뭐 우유라든가 식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비타민 D만 복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파라나 구하나 번의 문자 상담. 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저혈당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드시다고 한다는데 괜찮은지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네. 일단은 당약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저혈당에 문제가 있다면 당약이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다는 것은 좀 센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당뇨약이 개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도 당뇨약이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저혈당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용하시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약을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약을 같습니다. 좀 바꿔야 된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십니까? 제가 폐가 어렸을 때부터 약해서 천식을 앓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날씨가 조금만 춥거나 그래도 계속 기침을 했어요. 네네네. 그 감기가 걸리지 않았는데도 기침을 하고 감기 걸려도 기침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같은데 가면은 혹시 제가 폐가 약해서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금방 감염이 될까봐 제가 거기 가서 저는 약을 먹어도 감기약을 먹어도 이게 낫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낫는 약이 코프 시럽이라는 그런 약이 잘 듣는데 이걸 조금 많이 줄 수 없냐. 제가 여기 왔다 갔다 손님이 이제 코로나 환자 있을 때 있으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많이 줘가지고 조금 열이 오르거나 그럴 때 아주 원래는 이 한 봉이 20ml씩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한 1ml 정도 딱 떨구면 열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기 같은 거는 하나도 안 앓고 그다음에 그 천식 같은 거 기침도 없어요. 옛날엔 계속 기침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를 계속 자주 먹으면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코프 시럽 자체는 처방받아서 드시는 코프 시럽 네네. 자체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느껴지시는 게 천식을 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천식 약을 복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예, 천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러지성 천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환절기나 계절성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오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그런 증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천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쭤보신 그 코프 시럽에 대해서는 일단 코프 시럽은 한외 마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 억제를 통한 진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는 해열제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복용하시고 열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약간의 마약 성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많이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입이 마른다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꾸준히 복용하신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증상이 심할 때 복용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천식약으로 거의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드셔서는 안 된다 네, 말씀이시죠? 이게 치료제. 천식을 알았으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폐가 약할 것이라 생각하고 네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네네. 처방하시기보다는 네네. 전문의와 네네. 상담해서 네. 처방을 좀 받으시고 폐에 복용을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정말 약한지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약 있잖아요. 네, 안약. 안약도 제가 안 썼었는데 네. 뭐 눈으로 코로나나 뭐 감기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네. 그 안약을 넣고 네. 그다음에 안약을 코에도 조금 넣어요. 코에? 그거는 괜찮은가요? 안약을 코에 넣으신다고? 예, 코에 약간 코로도 이제 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 뭐 예, 뭐 그것도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안약, 그 항생제 안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항생제 안약을 눈에 넣는다고 해서 이제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예방해 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약 성분에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외부에서 닿은 거를 손으로 눈을 비빈다거나 이런 것을 조심하시고 손을 먼저 깨끗이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안약은 네. 왜 코에 넣으시죠? 이제 점막으로 인한 이제 그 전파를 좀 바이러스. 막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 들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가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눈이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막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딱 누면은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안약인지 뭐 정확하게 항생제인지 이제 뭐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안약인지 아니면 뭐 알러지성 안약인지를 몰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알러지성이었으면 좀 더 효과를 더 보셨을 수도 있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스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듣고 보니까 의외로 건강 염려해서 처방받지 않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건강식품들 굉장히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한 뭐 서너 가지 기본, 많게는 뭐 10가지 이상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도 흡수를 다 못한다고 하는데 이 약은 얼마나 흡수를 하게 되는지. 이게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대사를 받고 전신 순환을 통해서 간에서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으로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약을 내가 본인이 이제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가루약 조제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가는 거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식품이 이제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이제 노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걸 먹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저것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복용하시는 약,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거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 받을까요? 예.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당이 있어서 예, 당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요. 네, 60대 초반이고, 근데 가끔씩 이게 팔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저려요. 그래서 피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오메가3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오메가3가 함량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일단은 팔이나 손이 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혈액순환보다 신경계통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지만, 그 다음에 당약을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당뇨병성 신경증,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처방받을 때 당약에 그런 신경 비타민 같은 게 추가적으로 처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을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뭐 정형외과, 외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목 디스크라든가 뭐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해서 신경이 어딘가 눌려 있으면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거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이제 병원에서 받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메가3가 거기에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이게 오메가3를 권해드리기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오메가3가 아마 드셔도 거기에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먼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뭐 오메가3가 있고, 그 다음에 처방받는 오메가3가 있어요. 그래요? 예, 순수하게 이제 에테르 결합만 만들어서 오메가3만 뽑아낸 거.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약국이나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RTG 오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오메가3 중에서 가장 요즘 그 순도가 높고
효과가 좋다라고 나오는 거는 RTG 오메가3가 가장 좀 많이들 권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절인 증상이 없고 건강하신 분이 드신다면 오메가3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오메가3를 복용하면서 내가 딱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서 오메가3를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근데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염증 반응을 좀 덜하게 해주려고 사실은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기름기들이 사실 염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좋은 기름보다는 나쁜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제 뭐 불포화지방산이라든가 트랜스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염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좀 좋은 기름을 한번 복용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식용유를 썼지만 요즘은 다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듯이.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당약도 먹고 당약 드시는 분들이 고지혈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한 가지 드시는 분 없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특히 뭐 건강식품 먹어서는 안 될 식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이나 혈압 때문에 아스피린을 또 복용하시거나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메가3나 이제 홍삼, 뭐 감초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게 되면 출혈성 경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용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리고 뭐 당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뭐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민도 사실은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민도 사실은 복용하면서 당이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하면서 복용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죠. 다른 식품을 오히려 영양을 좀 이렇게 분해시켜서 먹으나 마나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뭐 이런 거는 다당류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 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습하고 장마 기간에 특히 뭐 좀 예방한다면 어떤 예방 수칙들이 좀 있을까요?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요즘 식중독이나 장염 많이들 오시는데 일단 야채를 드실 경우에는 살짝 데쳐 드시거나 잘 씻어서 복용하시고 생으로 너무 찬 거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최순길 연금부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